당시의 공장 앞 풍경을 떠올리면 지금도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어디선가 들려온 한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더라. 누가 처음 말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그 소문은 잠깐의 바람처럼 가벼워 보였지만 순식간에 사람들의 심장으로 파고들어 무겁고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누구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질까? 설마 그들이 떠날까? 그런 생각은 그저 지나가는 농담처럼 흘려버리면 될 이야기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 공장 앞에는 더 이상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는 일조차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작은 숨소리조차도 공기를 흔들어 버릴 것만 같은 긴장감이 첸나이 공장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파업이 처음 시작됐을 때만 해도 분위기는 지금과 전혀 달랐습니다. 누구보다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건 정당한 요구야. 우리도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어. 삼성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 그런 믿음이 파업의 불씨를 키웠습니다. 임금 인상, 근무 시간 단축, 복지 개선. 말만 들어보면 당연히 필요한 것들처럼 보였고, 우리 스스로도 그 모든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요구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를 훌쩍 넘어섰다는 사실을. 그때의 우리는 분명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의 크기, 우리가 가진 영향력의 크기, 그리고 우리가 가진 대체 가능성까지도 모두 잘못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파업 초기에 몇몇 관리자들이 나와서 파업이 끝나면 이야기해보자고 말했을 때 그 말이 가져오는 진짜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 문장 속에는 지금은 대화하기 어렵다는 뜻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우리는 너희 없이도 버틸 수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그들은 끝까지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대체 인력이 공장에 투입됐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조차도 사람들은 현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오래 못 버틸 거야. 일이 얼마나 고된데.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체 인력은 줄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아졌으며 삼성은 그들을 통해 생산 라인을 정상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날 노동자들은 처음으로 충격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없어도 돌아가는구나. 그 짧은 문장은 누구보다 가슴을 아프게 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무언가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삼성이 그동안 조금씩 도입해오던 자동화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로봇이 제품을 옮기고 자동화 라인이 불빛을 내며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본 순간 사람들은 말문을 잃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본 한 노동자는 마치 자신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느낌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진실이었습니다. 기업은 인간의 감정보다는 효율과 생산성을 우선한다는 것, 우리를 대체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우리가 멈추면 공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멈추는 동안 공장은 우리 없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깨닫기엔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파업 소식은 인도 전역에 퍼져나갔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삼성 공장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비슷한 갈등이 협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이야기. 한국 삼성은 노동자 복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평판, 주 52시간제와 다양한 제도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 그 이야기를 들은 노동자들은 마치 자신의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말합니다. 한국의 노동자들이 누리는 그 환경은 노력과 협력의 결과였는데 인도 노동자들은 그 첫걸음조차 건너뛰고 결과만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후회는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우린 너무 성급했어. 그때 대화했어야 했어. 삼성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지만 후회는 현실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삼성이 진짜로 떠날 수도 있다는 소문은 조용하게 그러나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불안은 어느새 일상이 되었고 사람들은 출근하듯 파업 현장으로 나가서 구호를 외치면서도 그 구호가 예전처럼 힘차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삼성 본사에서 나온 공식 성명이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 그 문장은 파업 현장을 그대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감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조차 그 문장을 들은 이후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삼성이 떠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떠날 수 있다는 가능성 하나만으로 그들의 생존 기반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첸나이 공장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 경제의 심장 같은 존재였습니다. 수천 명의 일자리를 지탱하고 주변 상권과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중심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공장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한 도시의 숨통이 막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강경파와 현실파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야 한다. 물러서면 끝이다. 이제는 협상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그 갈등은 어느새 노동자 개개인의 마음을 찢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자존심이었고 한쪽은 생존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조 내부에서 결단이 내려졌습니다. 요구를 줄이자. 현실적으로 맞는 수준으로. 그제야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과정에 담긴 씁쓸함을 외면할 수 없었지만 살기 위해선 피할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삼성의 새로운 제안이 전달됐고 삼성은 며칠 뒤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노동자들은 비로소 숨을 크게 내쉴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협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삼성은 냉정했지만 공정했고 노동자들도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대신 생존을 걸고 나온 협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삼성은 인도 시장에서 철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근무 환경 개선과 임금 조정은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조건과 함께 말이죠. 이후 노동자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협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 욕심은 때로는 집을 쓰러뜨리는 바람이 된다는 것. 기업은 권리가 아니라 신뢰로 움직인다는 것. 그리고 그 신뢰를 잃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하지만 돌아오는 데는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말합니다. 삼성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삼성과 함께 존재해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아마 어딘가에서 이미 본 적 있을 겁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화를 낳고 감사함을 잊으면 관계는 금세 무너진다는 세상의 오래된 진실을요. 삼성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들에게도 인도 사회에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신뢰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준 시간이 되었습니다.